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를 한번 이렇게 싹 한번 훑어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벽에 뉴스를 올려드려 보네요. 네, 왜냐하면은 내일 저희 아들이 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레고 컴페티션을 하러 또 간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또 이렇게 또 라이드를 해줘야 돼가지고 레고 이렇게 또 가지고 뭐 하는 게 있나봐요. 뭐 코드하고 뭐 만들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일 거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오랜만에 뉴스를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이 밤에 하면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금 피곤하면은 말이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꼬이더라고요. 꼬이고 생각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뭐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잔 다음에 잠을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또 개운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고 좀 이렇게 에너지가 회복이 된 다음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말이 또 그렇게 잘 나오는데 항상 새벽이 되면은 말이 좀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미국 뉴스 알아본다고 하면은 지금 대문짝만하게 지금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아리조나 있지 않습니까? 아리조나에서 이제 상원 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상원에 뽑혔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돼가지고 지금 상원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49대 48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49대 49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한 석만 차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과반수를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초박빙이라고 하네요. 아리조나에서는 개표가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둘 다 한 석만 놔두고 싸우게 된다. 한 석만 더 차지한다고 하면은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반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를 이제 소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소환을 반대를 하는 소송을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이 소환에 이제 불려가기 않기 위해 가지고 소환 반대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소환을 대법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빨리 가가지고 법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잘 받아야지 왜 검사를 이렇게 잘 안 받는지 짜증이 났고요. 또 트럼프는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 67%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음 대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임기가 끝마칠 때쯤이면은 86살이 되신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80세시라고 하거든요. 80세고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81세 그리고 4년을 더 만약에 또 하신다고 하면은 뭐 86세까지 85세인가 86세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도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80세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편히 쉬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편히 쉬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또 이제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뭘 또 더 해본다고 나이가 둘 다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편하게 좀 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 막 쏴대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백악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도발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동남아시아의 미군들을 더욱더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국 시진핑한테 북한 좀 잘 좀 간수해라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가지고 이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태양광 쓰는 집들이 하나둘씩 계속 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다른 주는 어떤 주는 모르겠지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새 집을 지을 때면은 무조건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야지만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나오는 새 집들은 무조건 모두 다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에 이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깔려가지고 이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이 되는 전기량이 25배나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집들이 지금 태양광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집들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에다가도 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제네레이터라고 하면서 이제는 가스 말고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가지고 제네레이터를 쓰는 사람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듯 요즘 들어가지고 이 태양광이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발전량이 2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에. 그러면서 이 10년 동안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이 비용이 82%나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기름 같은 거 좀 덜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가스 같은 거나 뭐 퍼슬 퓨얼이라고 하거든요. 가스랑 뭐 석탄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태양광을 더욱더 많이 쓴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더 안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자동차들은 전기 자동차 아닙니까? 이렇게 전기로 모두 다 태양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두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깨끗해진 에너지를 전 세계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 설치 비용이랑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80%나 가격이 다운이 됐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 태양광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가 태양광 서비스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양광 서비스는 테슬라는 언제부터 제대로 할지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막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테슬라는 이 전기 자동차 파는 것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태양광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 테슬라가 태양광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솔러시티라고 해가지고 이 태양광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 솔라시티를 이 테슬라랑 같이 합쳐버렸습니다. 합병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 테슬라 주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솔라시티 이 주식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테슬라 주식이 그때는 또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잘 오르다가 뭐 제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테슬라가 스플릿이 되기 전에, 테슬라 스플릿이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한 번 했었고 최근에 또 한 번 했었고, 스플릿 하기 전에 제가 또 팔아가지고 좀 많이 손해를 봤죠. 만약에 그거를 안 팔고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을 때, 그때쯤이면은 제 자산이 200만 달러가 넘어갔었을 텐데 굉장히 아깝고요. 어쨌든 간에 이 태양광이 계속해가지고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전기 같은 것들은 태양광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빨리 좀 이 태양광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피거든요. 네, 피가 좀 많이 수술을 할 때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네, 피를 이제 수혈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피가 항상 모자르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항상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혈액을 실험실에서 네, 배양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실에서 만든 이 혈액을 사람한테 네, 직접 투여를 하는 것을 실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실험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아직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실험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정말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배양육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축을 도축을 하는 것도 좀 많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가축을 키우는데 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가축이 먹는 물 같은 거면 뭐 곡식 같은 거면 그리고 방구 같은 거, 똥 같은 거 엄청나게 또 싸지 않습니까? 이 가스 같은 것들, 트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더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양육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 이런 고기가 또 한참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배양을 해가지고 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수술에 쓰이는 그런 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미래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래를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날아다니는 차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날아다니는 차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과학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아픈 사람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어제 여기 가든그로브 있지 않습니까? 가든그로브에서 3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대의 자동차들 중에 한 대가 테슬라 자동차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 자동차가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 자동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밑에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충전을 하게 되면서 이 배터리에 불이 붙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에 한번 불이 붙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불을 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불이 붙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엄청나게 퍼져버려 가지고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차를 완전히 태우기 전까지는 이 자동차는 불을 끌 수가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든그로브에서 이 3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이 테슬라 자동차가 불이 나면서 이 자동차 안에 사람들이 좀 많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뭐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도 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불 때문에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는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배터리에서 불이 붙는다고 하면은 불 끌 길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자동차 안에 안전벨트 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차가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안전벨트가 잘 안 풀릴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안전벨트 끊는 도구랑 그리고 이 창문 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차 안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혹시 테슬라 차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돈을 이렇게 주면서 과연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어느 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매달 $10,000씩 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 달에 $10,000 이하로 벌면서 $10,000 정도를 번다고 하면은 돈으로 이 행복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 뭐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1년에 $120,000 그러니까 1년에 $120,000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은 돈으로 충분히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120,000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돈은 그렇게 뭐 많아봤자 사람이 뭐 먹고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0,000 이상 버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 정도 좀 충분히 돈을 한 사람이 이제 $10,000 정도 이렇게 충분히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행복은 살 수 있다 돈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저도 한 달에 $10,000씩 저 혼자 이렇게 좀 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FTX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제2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 FTX가 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그리고 이 FTX의 CEO가 사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에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난리 나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이 FTX 이 거래소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단 1전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뱅크럽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거든요. 예전에 저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예전에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어느 한 은행이 있었는데 이 은행에다가 제가 대학생 때 한 $10,000 정도를 제 전재산 $10,000 그 당시에 제 전재산 $10,000 정도를 워싱턴 뮤추얼에 넣었다가 이 워싱턴 뮤추얼이 뱅크럽시를 하는 바람에 제 주식이 그냥 완전히 빵원이 됐습니다. 그때 느꼈죠. 주식은 하는 게 아닌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게 됐다가 또 잘 되긴 했지만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주식이 또 반토막이 나가지고 뭐 불안불안하다가 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뻤다가 뭐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FTX에다가 투자한 사람들 뭐 겐미드 뿐만이 아니라 그 돈나무 언니 있지 않습니까? 캐시우드 이 돈나무 언니도 펀드 운영하는 거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었다고 하네요. FTX에다가 어쨌든 이 돈나무 언니도 굉장히 좀 많이 손해를 본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도 이 FTX에다가 좀 물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FTX 파산 때문에 손해를 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 세계 최고 관종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트위터 이 체크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 체크마크를 원래는 $4.99였는데 그런데 아무한테나 모두 다 팔게 되면서 $7.99로 $8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칭을 하면서 이 체크마크를 샀다 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칭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서비스를 지금 철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한테 밤을 새서라도 이 체크마크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7.99로 돈을 올릴 수 있도록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처음 지시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처음 지시한 이 체크마크 올리자마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바로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트위터 앞날이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고 하더라도 트위터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기가 많이 없거든요. 페이스북이 가장 이 SNS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페이스북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트위터라고 하더라도 뭐 별 수 있나요? 아무리 자기가 일론 머스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 똥 바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위터의 주식은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이 트위터를 모두 사게 되면서 트위터 기업을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정말 이 프라이빗 컴퍼니로 만들어가지고 트위터 주식은 지금 보니까 주식 거래소에서도 트레이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트위터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전에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산 가격 있지 않습니까? $54인가? 그걸로 보상을 모두 다 받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잘된 게 아닌가 트위터 싸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 CPI 지수, Consumer Price Index,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7.7%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진짜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이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연 이틀째 계속해가지고 달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원달러 환율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지금 1,300원 초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아마도 조만간 1,200원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CPI 지수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진짜 연착륙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아니다, 미국은 아직도 위태위태하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LA 렌트비 있지 않습니까? LA 렌트비는 아마도 내년 3분기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계속해가지고 좀 렌트비는 계속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렌트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가지고 미국은 아직도 위태위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CPI 지수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조만간 잘 위기를 넘길 것 같다, 연착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항상 생각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캐시를 손에 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5 trillion 달러 5 trillion 달러 캐시를 지금 손에 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캐시를 많이 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정부에서 엄청나게 뿌려준 이 스티뮬러스 돈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 전쟁도 이렇게 거들었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좀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쟁도 빨리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디즈니 컴퍼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아마도 우리도 해고를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비용 절감을 절실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침체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디즈니에서도 감원을 시작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격리하는 기간을 단축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자신이 둔 덫에 자신이 걸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제로 정책을 어느 정도 조금 완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격리하는 기간을 이제 줄이겠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조금 더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이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3% 정도 이렇게 점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장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다시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기름을 쓸 거기 때문에 유가는 어제도 3% 이렇게 점프 이렇게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FTX 세계 제2위 코인 거래소가 이렇게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엊그저께는 이 CP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폭등하게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18,000달러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또 FTX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또 급락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16,000달러대로 다시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 비트코인은 13,000달러대까지 조만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또 한번 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2,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1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8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0만 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통계치를 본 것 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사망자들 수입니다. 이 사망자들 수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10만 명이 더 늘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 미국에서만 110만 명을 지금 넘겼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겨울이 마지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마스크 실내 안에서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 잘 씻으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고 하는데, 이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회피를 한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듣지 않는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아마도 우세종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세종이 된다고 하면은 또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좀 올 겨울에는 마지막으로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뉴질랜드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뉴질랜드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좀 완화를 하게 되면서 크루즈선 있지 않습니까? 이 크루즈선이 이제 운항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크루즈선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배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하면은 뭐 집단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뉴질랜드에서 출발을 한 크루즈선에서 800여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크루즈는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생애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 것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당연히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약해졌기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웬만하면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마스크도 실내 안에서는 웬만하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속을 하는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9명이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CCTV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찍히는데, 그런데 이 9명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단속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팼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패다 보니까 이게 또 걸려가지고 어레스트 됐다,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소식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62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헤르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헤르손이 다시 이 유크레인군이 수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탈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헤르손에 있는 유크레인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라고 하네요. 모두 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이 유크레인 군사들을 껴안고 너무나 감사하다, 드디어 다시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복으로 갈아입은 러시아 군인들이 아직도 이 헤르손 근처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유크레인 군에서는 이 나머지 이 러시아 병사들 모두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좀 경계 태세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악관에서는 유크레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을 다시 탈환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스페셜한 승리이다, 특별한 승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기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많이 유크레인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계속 뭐 물량하면은 또 미국 아닙니까? 무지막지한 물량으로 지금 무기를 대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크레인이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크레인 계속 잘 싸워줘가지고 이 러시아한테 빼앗긴 땅들 모두 되찾고 러시아 모두 다 밀어내고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좀 망해버려가지고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전쟁 안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얻는 거 단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뭐 6만 명 정도 죽었다, 뭐 7만 명 정도 죽었다라는 그런 이런 뉴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쓸데없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제발 푸틴 이 또라이 새끼 누가 좀 암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전쟁 좀 빨리 좀 평화롭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Missing someone